오늘 시간에 나가는 것은 디스턴스 벡터 동작 원리입니다. 디스턴스 벡터 동작 원리는 전체 3개의 편으로 나눠져 있고, 그 중에 오늘 하는 부분은 디스턴스 벡터 계열이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업데이트하는 거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플릿 호라이즌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포이즈닝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스플릿 호라이즌은 어떻게 동작하고 왜 필요한지, 포이즈닝은 어떻게 동작하고 왜 필요한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디스턴스 벡터 계열이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라우터가 3대가 있군요. 얘를 R3라고 하고, 얘를 R2라고 하고, 얘를 R1이라고 하죠. 그리고 R3하고 R2 사이의 네트워크 10.10.23.0의 24비트, 그리고 R2하고 R1 사이의 네트워크 10.10.12.0의 24비트, 그리고 R1이 10.10.10.0의 24비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아직까지 라우팅 프로토콜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기랑 다이렉트 커넥트 된 네트워크만 라우팅 테이블에 들어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R3 입장에서는 야, 나는 10.10.23.0의 24비트가 기가빗 0/0에 연결되어 있어 라고 라우팅 테이블에 생성이 될 거고, R2 입장에서는 2개의 인터페이스가 네트워크로 다이렉트 커넥트로 생성이 되겠죠. 10.10.23.0 네트워크, 10.10.12.0의 24비트 네트워크. 마찬가지로 R1 입장에서도 기가빗 0/1번하고 0/0번 2개의 인터페이스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이렉트 커넥트로 2개의 네트워크가 생성이 될 겁니다. 10.10.12.0의 24비트, 10.10.10.0의 24비트.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립을 돌리든 EIGRP를 돌리든 어쨌든 우리는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을 하나 이네이블을 합니다. 립을 돌렸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립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돌리자마자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어느 인터페이스를 내가 립을 이네이블 할 것이냐, 어느 인터페이스를 EIGRP를 이네이블 할 것이냐 라고 특정 인터페이스를 내가 해당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네이블 하면 그 인터페이스의 네트워크가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쪽에 R3에서 립이라고 하는 라우팅 프로토콜 이네이블 한 다음에 나는 기가빗 0/0번에 립이라고 하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네이블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해주면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네이블 된 인터페이스 기가빗 0/0의 네트워크 10.10.23.0의 24비트 네트워크가 자동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랑 다이렉트 커넥트 되어 있으니까 내가 라우터를 하나 거칠 필요가 없이 그냥 직접 통신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홉 카운트, 라우터 몇 개 거쳐야 되느냐 라고 하는 홉 카운트는 0, 하나도 안 거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랑 다이렉트 커넥트 되어 있다, 기가빗 0/0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R2도 마찬가지로 립을 이네이블 한 다음에 기가빗 0/1번하고 기가빗 0/0번에 나는 립이라고 하는 라우팅 프로토콜 이네이블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하면 2개의 인터페이스의 네트워크가 립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서 홉 카운트는 0, 다이렉트 커넥트 되어 있고 기가빗 0/1번하고 0/0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2개의 네트워크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R1 입장에서도 립을 이네이블하고 2개의 인터페이스를 립을 이네이블하면 해당 인터페이스의 네트워크가 립의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기가빗 0/0번에 립을 이네이블 했으니까 이쪽으로 업데이트를 던지고 업데이트를 받아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R2도 2개의 인터페이스에 립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네이블 했으니까 해당 인터페이스로 업데이트를 던지고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가빗 0/1번하고 0/0번에 이네이블한 R1도 마찬가지로 립이 이네이블된 인터페이스로 업데이트를 던지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동시에 던지진 않겠죠. 한 대가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가 던지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는 R3가 R2한테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했다고 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디스턴스 팩터의 특징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액크날리지먼트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를 받았고 뭐를 못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던질 때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업데이트를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립의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상대방한테 던져줍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 정보를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10.10.23.0의 24비트는 얘가 홉카운트가 0이었으니까 나는 홉카운트가 1이다. 그리고 누구한테 받았어요? 10.10.23.3한테 받았으니까 걔한테 보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받은 인터페이스는 기가빈 0/0번이니까 그쵸. 내가 만약에 얘가 베스트가 됐다라고 하면 10.10.23.0의 24비트로 가려면 기가빈 0/0으로 내보내면서 10.10.23.3한테 R3한테 보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를 봤더니 10.10.23.0의 24비트 네트워크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데 걔는 홉카운트가 0이에요. 방금 전에 내가 업데이트 받은 건 홉카운트가 1인데 얘는 홉카운트가 0인 정보가 이미 있습니다. 내가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내가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새로운 정보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무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아무런 변경이 없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R3가 업데이트를 했으면 R2도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R2도 업데이트를 시도를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것을 통째로 던져주면 그 정보를 전부 다 R3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정보를 봤더니 10.10.23.0의 24비트는 상대방이 홉카운트 0이니까 나는 홉카운트 1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미 더 좋은 정보가 다이렉트 커넥트된 네트워크 정보가 넘어온 게 있었잖아요. 더 좋은 정보 홉카운트 0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시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10.10.12.0의 24비트 네트워크는 홉카운트 1로 들어왔는데 데이터베이스에 동일한 네트워크가 없어요. 그러면 걔밖에 없으니까 걔가 베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동일한 정보가 있으면은 지금 받은 정보랑 기존에 있었던 정보랑 비교를 해서 걔가 더 좋으면 업데이트라고 더 좋지 않으면 드랍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보가 사라지고 라우팅 테이블에 내려가는 건 새롭게 받은 정보가 나는 립으로 10.10.12.0의 24비트를 받았어. 넥스트옵은 10.10.23.2고 기가빈 0/0으로 내보내면 돼. 이렇게 라우팅 테이블에 내려가게 되는 거죠. 물론 저기에 어드민 디스턴스 값이 몇이고 홉카운트가 몇이야 라고 하는 정보가 내려가지만 걔는 그냥 하나의 인포메이션이죠. 정보가 이래서 베스트가 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립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베스트 패스를 찾는 건 립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찾는 거고 립이 내려보는 정보를 그냥 라우팅 테이블에서는 보여줄 뿐이니까. 자, 그래서 밑에서는 홉카운트에 대한 정보는 일단 적지는 않았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에서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무시할 거 무시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받으려는 데이터베이스에 받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정보로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R2 입장에서 R3한테만 업데이트 하진 않겠죠. R1한테도 업데이트를 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업데이트를 하면 R1이 그 정보를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동일한 네트워크가 있는지를 봤더니 10.10.12.0의 24비트 네트워크는 내 다이렉트 커넥트에서 넘어온 정보하고 밑에 네트워크하고 동일하네요. 그러면 걔는 무시하는 거고 10.10.23.0의 24비트 네트워크는 없네요. 새로운 네트워크이죠. 그러면 라우팅 테이블에 내려보내야 되겠죠. 10.10.23.0이 지금 현재 베스트가 됐다. 자, 그리고 이제 누구도 R1도 R2한테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10.10.23.0의 24비트는 지금 현재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R2한테 받은 거죠. 그런데 내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업데이트하니까 그 정보를 다시 상대방한테 업데이트를 던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던지느냐? 이렇게 던지는 거죠. 12.0 네트워크는 홉카운트가 0이니까 홉카운트 1로 10.10.10.0의 24비트 홉카운트 0이니까 홉카운트 1로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받은 거지만 10.10.23.0의 24비트가 홉카운트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걔한테 업데이트를 던지면
혹카운트 2가 돼서 전달이 되는 거죠.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던져서 그래요. 애크날리지먼트를 만들지 않아서. 그러면 뭐가 똑같은 게 있는지 비교해 봐야 되겠죠. 봤더니 10.10.23.0 네트워크도 이미 내가 가지고 있고 10.10.12.0의 24비트도 이미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혹카운트 제로로 알고 있네요. 그러면 혹카운트 1로 오거나 혹카운트 2로 오는 필요 없죠. 누구만 필요해요? 그렇죠. 10.10.10.0의 24비트 내가 안 가지고 있는 애고 걔보다 더 좋은 정보 없죠. 그러면 걔를 라우팅 테이블에 내려보내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새로운 정보를 받았으니까 또 누구한테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R3한테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R3가 또 그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다 받아서 동일한 정보 있는지 비교해서 더 좋은 정보거나 동일한 정보면 무시하는 거죠. 동일한 정보 똑같은 걸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저장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새로운 정보만을 라우팅 테이블에 내려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다음과 같이 데이터베이스들이 동기화가 되고 라우팅 테이블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도 항상 내가 업데이트를 던질 때 주기적으로, 립 같은 경우는 30초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던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계속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던지는 거죠. 그런데 받아봤더니 동일한 정보거나 내가 더 좋은 정보가 있으면 없애고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이 테이블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디스턴스 팩터가 동작하는 업데이트를 던지는 동작 원리예요. 좀 무식하게 만들었죠.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10.10.10.0의 24비트 네트워크가 죽었어요. 다운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커넥트로 되어 있는 정보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커넥트 정보를 가지고 온 립의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그 정보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10.10.10.0의 24비트가 내 데이터베이스에 사라졌네요. 이렇게 사라진 상태, 이 상태에서 R2가 R1한테 업데이트를 던집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업데이트를 던지겠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10.10.10.0의 24비트는 자기랑 다이렉트 커넥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카운트 0으로 되어 있는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정보를 전달해줘도 계속 무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데이터베이스에 10.10.10.0의 24비트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던진 정보잖아요. 이 10.10.10.0의 24비트는 내가 얘한테 알려준 정보죠. 그 정보가 다시 넘어오면 혹카운트 2로 넘어오는데 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해당 네트워크가 사라졌으니까 걔가 베스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에 그 네트워크가 내려가게 됩니다. 10.10.10.0의 24비트는 10.10.12.2한테 받았으니까 걔가 베스트다. 그리고 기갑인 0/1번이 베스트다. 그리고 나서 다시 R1이 R2한테 업데이트를 다시 던집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자, R2 입장에서는 10.10.10.0의 24비트가 베스트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베스트가 10.10.12.1이 베스트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걔가 지금 나한테 업데이트를 던진 거예요.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다 업데이트를 던졌는데 거기에 누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10.10.10.0의 24비트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걔가 베스트거든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지금 혹카운트가 2니까 얘한테 3이라고 던졌겠죠. 그러면 R2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는 혹카운트가 1이라 그러더니 저쪽에 네트워크가 뭔가 변경이 됐나 보다. 그래서 이제는 혹카운트 3이라고 나한테 알려주네. 그러면 베스트가 3으로 변경됐다라고 알려줬으니 당연히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 3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3으로 변경이 됐으니까 또 다른 애들한테 업데이트를 던지겠죠. R1한테도 업데이트를 던지고 R3한테도 업데이트를 던져줄 겁니다. 그러면 R1이나 R3는 둘 다 누구를 베스트로 가지고 있어요? 둘 다 R2를 베스트로 알고 있어요.
그 베스트로 알고 있던 애가 아까 전엔 호 카운트가 2라 그러더니 이제는 자기가 3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4라고 전달해야겠죠. 아하, 4로 변경됐나 보다. 그리고 나서 다시 R1이 R2한테 업데이트를 하면 R2는 여전히 R1이 베스트라고 알고 있으니까 아, 이번엔 5가 됐나 보다. 그럼 다시 업데이트를 하면 아, 6이 됐나 보다. 다시 얘가 업데이트하면 7이 됐나 보다. 다시 업데이트하면 8, 다시 업데이트하면 9, 10, 11, 12, 13, 14, 15까지. 립은 맥시멈 홉 카운트는 16인데 업데이트가 되는 건 15홉까지만 업데이트가 돼요. 그 부분은 나중에 립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배울 때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시고, 어쨌든 매트릭 값이 최대치로 올라갈 때까지 올라갈 때 그때까지 계속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얘가 누구를 베스트로 알고 있어요? 얘는 10점, 10점, 12.1 R1을 베스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R1은 누굴 베스트로 알고 있어요? 10점, 10점, 12.2 R2를 베스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간에 나는 제가 베스트고 쟤는 내가 베스트고, 그러면 그 패켓은 왔다 갔다 핑퐁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럼 룹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간에 통신이 되질 못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스플릿 호라이즌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스플릿 호라이즌. 별거 없어요. 지금 현재 내가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애한테 업데이트를 던져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애한테 업데이트를 던지지 말자. 그러면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애한테 업데이트를 안 던지려면 어떻게 하지? 아하, 여기에 인터페이스가 있구나. 그러면 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베스트 쪽으로는 업데이트를 던지지 말도록 해보자. 네이버한테 안 던지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베스트한테 받은 애한테 업데이트를 안 던지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넥스홉이 있는데, 우리가 립이든 EIGRP든 OSPF든 전부 다 수동으로 유니캐스트로 업데이트를 던지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만약에 이더넷에 10대 라우터가 있으면은 9개의 패켓을, 똑같은 패켓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브로드캐스트나 멀티캐스트를 이용해서 하나만 전달시켜서 모든 애들이 다 받도록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업데이트를 던질 때 네이버 하나를 관리하지는 못하는 거죠. 해당 멀티캐스트로 던질 것이냐 말 것이냐, 해당 브로드캐스트로 던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네이버의 IP 어드레스로 관리하지 못하고 넥스홉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인터페이스로 관리하기로 했어요. 요 인터페이스가 베스트면 그쪽으로는 해당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지 말자. 그래서 9고 인터페이스가 있으니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10점, 10점, 23.0의 24비트는 기가빈 0/1번 쪽이 베스트네. 그러면 기가빈 0/1번 쪽으로 업데이트를 던지면서 기존에는 모든 네트워크를 다,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던졌죠. 그런데 이제 필터링을 하는 겁니다. 그쪽이 베스트인 10점, 10점, 23.0 네트워크는 업데이트를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전달해요? 12.0 네트워크하고 10점 네트워크, 요 두 개 네트워크만 기가빈 0/1번으로 업데이트를 던지는 거죠. 이번에는 10점, 10점, 12.0의 24비트하고 10점, 10점, 10.0의 24비트. 걔는 어디가 베스트예요? 걔는 기가빈 0/0이 베스트죠. 그러면 당연히 기가빈 0/0으로 업데이트를 던질 때는 해당 네트워크 두 개는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럼 그쪽으로 뭐만 전달이 돼요? 10점, 10점, 23.0의 24비트만 그쪽으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이렇게 내가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인터페이스 쪽으로는 해당 네트워크를 다시 전달하지 말자. 이렇게 만든 것이 스플릿 호라이즌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립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는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나중에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뭐냐? 똑같이 10점, 10점, 10.0의 24비트 네트워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대방한테 업데이트를 하는데,
내가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가 걔가 죽었어. 내가 걔 네트워크가 사라졌어. 이거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기능. 이것을 초창기에는 만들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죽었으면 죽었다라고 빨리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이 정보를 전달하지 못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언젠가는 이 네트워크가 데이터베이스에 사라져야 되겠죠. 진짜 죽어서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를 만들었느냐? 그래서 플러시드 타임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정보에 대해서 새롭게 업데이트가 들어오지 않으면 240초가 지나서 테이블에서 사라지는 거야. 이게 플러시드 타임입니다. 이 타임에 대한 정보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240초 동안 기다린다는 건 또 너무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립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은 맥시멈 호 카운트가 16이라 그랬죠. 그런데 업데이트가 되는 건 15까지만 업데이트가 된다 그랬죠. 이 16이라고 하는 맥시멈 매트릭 값을 한번 이용해보자.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매트릭 값을 최대치로 업데이트를 하자. 이건 EIGRP도 마찬가지입니다. 매트릭 값을 최대치로. 원래 매트릭 값은 업데이트가 되다가 최대치가 되면 업데이트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모든 라우팅 프로토콜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대치 값을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러면 아하, 이 네트워크가 죽었나 보다. 이것을 알게끔 해주는 거죠.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플러시 타임 240초 동안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포이즈닝, 최대치 값으로 세팅해서 보냈다 해서 독약을 탔다는 의미로 포이즈닝이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포이즈닝을 받으면 참 좋겠죠. 한번 생각해보죠. 해당 네트워크에 죽으면 다이렉트 커넥트 네트워크가 사라질 거고, 그러면 그 정보가 립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갔었잖아요. 그 정보가 사라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호카운트 16으로 세팅해서 상대방한테 전달하면 상대방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아하, 호카운트가 16이네. 해당 네트워크가 죽었다는 거군. 포이즈닝을 받으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를 시키고, 데이터베이스에 삭제를 시키면 라우팅 테이블에서도 삭제가 되고, 그리고 또 다시 포이즈닝을 옆에 R3한테 던져주면 R3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네트워크가 사라지고, 해당 네트워크가 사라지면 라우팅 테이블에서 사라지고, 이렇게 하면 쫙 사라지고 나면 끝나겠죠. 그런데 이 포이즈닝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연결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멀티패스로 다른 경로로도 라우팅 정보가 업데이트 됐다라고 하면 이 포이즈닝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홀드 다운 타임이라는 걸 만들고 또 포이즌 리버스라고 하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스플릿 호라이즌하고 그 다음에 포이즈닝에 대한 부분, 그리고 포이즈닝은 항상 전달이 되나요?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플러시드 타임이 지나야지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경우인지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라우터가 4대가 있는데 실제로 R7하고 R3 사이의 링크는 아직까지 라우팅 프로토콜을 돌리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R3하고 R2하고 R1 요 3대 사이에서 스플릿 호라이즌에 대한 부분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R7이 연결된 부분은 우리가 플러시드 타임이 언제 동작하는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임시로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R3하고 R2하고 R1 요 사이에 지금 현재 립을 다 이네블해 있는 상태입니다. 립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은 나중에 보다 더 자세하게 학습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R2하고 R3 사이에 이미 저희가 캡처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립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10.10.23.3이
224.0.0.9로 립 버전 1은 저희가 나중에 따로 학습을 하긴 하지만 이제 시스코에서도 립 버전 1은 전부 다 지구상에서 사라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립 버전 2를 지금 현재 동작하고 있는 상태고요. 멀티캣을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10점, 10점, 23.2가 던지는 것도 있고 10점, 10점, 23.3이 던지는 것도 있고 그 상태에서 네트워크 정보를 한번 보면 지금 현재 우리망에 있는 애는 10점, 10점, 10.0 네트워크, 10점, 10점, 12.0 네트워크, 10점, 10점, 23.0 네트워크 3개가 지금 현재 네트워크로 존재하고 있는데 23.2도 3개 네트워크를 다 던지고 23.3도 3개 네트워크를 다 던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라우터가 몇 대 없는데도 불구하고 10점, 10점, 10.0의 24비트 네트워크는 매트릭 값을 3이라고 해서 호카운트 3이라고 해서 R3가 R2한테 던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얘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잖아요. 얘가 얘한테 던진 호카운트 1, 얘가 얘한테 던진 호카운트 2, 얘가 다시 얘한테 던지니까 호카운트 3. 이렇게 지금 현재 전달하고 있는 거죠. 제가 스플릿 호라이즌을 동작하기 전에 어떻게 립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업데이트한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미 인터페이스에 스플릿 호라이즌을 디세이블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폴트로 이네이블 되어 있습니다. 슈런 인터페이스 기가빈 0/0번 0/1번 정보를 보면 R3하고 R2하고 R1의 모든 인터페이스에 스플릿 호라이즌을 이미 디세이블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모든 네트워크를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플릿 호라이즌을 이네이블 시키고 업데이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보를 보면은 10점, 10점, 10.0의 네트워크하고 10점, 10점, 12.0의 네트워크 두 개를 R2가 R3한테 던지죠. 뭘 안 던졌습니까? 10점, 10점, 23.0 네트워크는 안 던졌죠. 그쪽이 베스트로 돼 있으니까 던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점, 10점, 23.3 얘는 지금 현재 뭘 할 게 없어요. 전부 다 어디가 베스트니까 전부 다 기가빈 0/0번이 베스트니까 스플릿 호라이즌에 의해서 그쪽으로 업데이트 던질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가 안 날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스플릿 호라이즌을 이네이블 시키고 나면 자기가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인터페이스로는 업데이트를 던지지 않는다. 지금 얘 입장에서는 모든 네트워크가 전부 다 기가빈 0/0이 베스트니까 이쪽으로 업데이트를 안 던지고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포이징에 대한 부분을 학습하시기 전에 요게 R1하고 R7하고 지금 현재 연결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중간에 스위치가 있네요. 그러면 R1의 기가빈 0/0번이 만약에 셧다운이 됐다. R7 입장에서는 자신은 지금 현재 스위치하고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가 살아있으니 얘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여기가 셧다운 되면 얘도 셧다운 되겠지만 중간에 장비가 하나가 있으니까 여기 R1의 인터페이스가 죽었다고 해서 R7은 인터페이스가 죽지 않죠. 그래서 R1에서 인터페이스 기가빈 0/0번을 셧다운을 시킵니다. 그러면 R7 입장에서는 Sure IP 루트 했을 때 해당 네트워크가 계속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쪽에 10점, 10점, 12.0 네트워크하고 10점, 10점, 23.0 네트워크 거기가 지금 현재 계속 살아있습니다. 이게 어느 시간 동안 Sure IP 프로토콜 했을 때 립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의 플러시 타임이 240초가 돼 있죠. 뭐 홀드다운 타임, 인밸리드 타임 이 부분은 나중에 홀드다운 타임 할 때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시고
플러시드 타임 240초가 지날 때까지 그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계속 남아서 라우팅 테이블에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왜? 해당 인터페이스가 죽었기 때문에 그 인터페이스를 못 던져요? 포이즈닝을 던질 수가 없죠. 해당 인터페이스가 죽었는데. 자, 이번에는 R1에서 다시 노 셧다운을 하고 R7하고 연결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셧다운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캡처를 하고 있는 건 R3하고 R2 사이니까 요 인터페이스가 죽으면 10.10.10.0의 24비트가 죽었으니까 포이즈닝이 확 날아가게 되겠죠. 그 포이즈닝이 날아가는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인터페이스 기가빈 0/0번에 가서 얘를 셧다운을 합니다. 23.2가 포이즌에서 10.10.10.0의 24비트에 대해서 매트릭 값을 16으로 해서 던지는 이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하, 그 네트워크가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죽었다 라고 하는 정보를 받으면 아까처럼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showIP 루트 했을 때 테이블에서 10.10.10.0의 24비트가 바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게 포이즈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디서스펙타 동작 원리에서 스플릿 호라이즌하고 그 다음에 포이즌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EIGRP, 지금 현재 립은 많이 사용이 되지 않지만 EIGRP는 많이 사용이 되죠. 그 EIGRP에서도 스플릿 호라이즌은 디서스펙타 계열은 다 동작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포이즈닝이라고 하는 걸 EIGRP에서는 약간 원리를 바꿨어요. 원래 포이즈닝은 야 죽었어 라고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EIGRP에서는 야 내가 알고 있던 네트워크가 사라졌어. 너 혹시 이 네트워크 알고 있니? 라고 해서 쿼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약간 동작 원리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포이즈닝하고 포이즌 리버스 이거에 대한 동작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EIGRP에서 쿼리하고 리플라이라는 걸 이해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신 내용도 잘 숙지를 하셨다가 실제로 립은 많이 사용이 되지 않지만 EIGRP를 배우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